안녕하세요. 그랜드미래 흉부외과 의원, 흉부외과 전문의 원장 송영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림프 부종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원인이나 증상, 진단, 치료 이런 내용들을 길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림프 부종을 예방하거나 또는 림프 부종이 악화되지 않게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림프 부종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국제 림프 네트워크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옆에 저희가 이제 사이트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어느 질환을 얘기할 때나 사실 첫 번째로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림프 부종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운동이에요. 림프 부종이 있거나 부종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긴 하시되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강도로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는 게 좋습니다. 부종이 이미 있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부종이 있는 부위는 과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부종이 악화된다든지 통증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이런 운동들이 있겠죠. 이런 유연성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근육과 조직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이 구축되는 것을 예방해주면서 림프의 흐름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조직이 다칠 수가 있겠죠. 또는 염증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근력 운동은 이제 저항성 운동을 이제 하는 건데, 골격근이 정맥 및 림프액을 펌핑하는 것을 자극해 줄 수가 있어요.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운동을 하시던지 저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내 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무게나 이런 저항을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근력 운동도 부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압박요법을 한 상태로 해주고 운동 세트 사이에는 적절한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아쿠아로빅, 수영, 자전거, 걷기 이런 운동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혈류와 림프계의 순환을 호전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에 대한 문제인데,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림프액이 피하 조직에 정체가 되잖아요. 그럼 사실 감염이 되기 쉬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청결하게 그리고 보습이 잘 된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시고요.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나 벌레 기피제로 피부의 자극이나 염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림프 부종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요, 주치의 선생님과 자주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은 림프 부종 전문가의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을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요것도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요, 하지의 외상이나 부상이 생기면은 염증으로 인해서 림프계의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꽉 끼는 옷, 압박되는 상황은요, 당연하겠지만 혈액과 림프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방문할 때도요, 의료진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림프 부종이 있는 쪽 팔이나 다리에는 정맥 천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혈압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열에 노출이 되거나 화상이 생기면은 염증과 붓기로 림프 부종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환자세로 있거나 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중력 때문에 림프액 잘 흐르지 못하고 배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주 움직여주고 활동을 해주고 근육을 수축을 해서 림프 기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아는 게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는 이 림프 부종이 있는 부위에 발진이 있다, 발적이 있다, 통증이 있다, 열감이 있다, 이런 염증과 감염의 징후가 있다면은 빨리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은 안 돼요.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림프 부종이 있는 부위는 감염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의 징후가 있다 이러면은 바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가 림프백, 이런 마사지로 림프관을 부드럽게 자극을 하면은 림프 부종 발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 림프 배출 마사지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런 막 근육을 이렇게 세게 마사지해서 시원하게 하는 이런 마사지는 아니에요. 그런 센 강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가벼운 압력으로,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피부를 이렇게 손을 올려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은 피부가 살짝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딱 요 정도 강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세게 막 통증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피부만 살짝 당겨진다, 요 정도의 압력만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통증이 생기지 않는 이런 강도입니다. 피부 표면을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해서 림프의 순환을 돕는 건데요. 이런 림프백 마사지는 뭐 림프 부종 환자분들도 하지만 정맥 림프 부종, 지방 부종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고 외상이나 수술후에도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종이 있는 부위의 림프액을 부종이 없는 부위로 이동시키는 이런 마사지 방법은 내가 내 맘대로 막 하다 보면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사지법은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해야 이제 림프액의 배액을 도울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이 부종이 어디에 생겼는지 또는 림프가 어디가 손상 부위가 있고 얼마나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내가 부적절한 압력 또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면 부종이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로 도스림프 배출 이런 마사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임상의나 치료사에 의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림프 부종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영상까지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